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2월 8일 설 명절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2월 8일 목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감사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인생에서 나쁜 일이 아닌 좋은 일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에이미 반데빌트. 네. 감사 스마일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감사하자, 그리고 긍정의 생각과 긍정의 마음을 갖자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오늘 한 줄 명언처럼 감사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인생에서 정말 더 좋은 일이 많아진다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집안이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 모든 분들 마음 한가득 풍성한 설 연휴 보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은 아마 12일 날 대체 공휴일이긴 한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 방송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헤럴드 경제의 박일환 기자님의 파리만 날리더니 집이 팔려나간다. 바닥 신호일까? 제가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것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지지난주에 날씨가 엄청 추웠었잖아요. 그때 막 사람들이 집을 보러 오고, 그때가 보니까 1월 22일에서 26일 사이인데, 일단은 뭐 지난주부터는 조금 소강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설 명절 때는 설 명절 전주라든지 뭐 설 명절 그 주에는 사람들이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심지어는 전세를 보러 오시는 분들도 설 명절 이후에 집을 갖다 보러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고, 어떻게 보면 설 명절 전에는 움직임이 없다. 그런데 1월 29일 날 신생아 특례 대출이 출시가 되더니 또 분위기는 좀 반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 스마일이 어제도 이야기를 드렸듯이 아마 설 명절 지나면 좀 빨리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또 늘어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설 명절 기간에 또 많은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그 명절 기간에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 나누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부동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부동산이 이제 바닥이 아니다, 데스켓 바운스다, 더 떨어질 것이다. 또 지금도 많은 전문가분들이 더 떨어진다라고 또 이야기하신 분도 있는데, 여러 가지 지표라든지 또 금리 인하가 또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이제 작년 연말쯤이 바닥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제 예상과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부동산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그 팩트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어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신문기사를 좀 살펴드리면 1월에 서울 및 경기 아파트 거래량이 급등했습니다. 작년에 11월과 12월에 거래 건수를 앞지르는 것도 지금 생겼고요. 2월, 3월 거래량, 그러니까 즉 이번 달과 다음 달, 근데 이번 달은 설 명절이 끼어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지표를 갖다 확인할 수가 없을 것 같고, 특히 또 다음 달 3월 달은 청약 홈 정비로 인해 가지고 청약 제도 정비로 인해서 아마 3주간 또 청약을 갖다 못합니다. 그래서 밀어내기 식으로 2월 달에 분양을 많이 할 텐데, 과연 서울 수도권의 청약 경쟁률이라든지 또 2월, 3월 달 아파트 거래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한번 지켜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급감하던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1월 들어서 다시 증가했다. 정부의 부동산 부양 정책 효과로 급매물 중심으로 매수가 늘어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부동산 정책 효과가 아니라 이제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해야 되겠다. 그리고 새로 나오는 신축 분양가가 또 비싸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이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추세가 한 2, 3개월 지속되는지 지켜본 이후에나 받는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겨울이 이제 끝나고 또 2월 4일 또 입춘이 또 지나면서 부동산 시장의 여러 가지로 이제 분위기는 조금 달라질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서울 자치구별로 이미 작년 12월 거래량을 앞선 것도 있습니다.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1월 벌써 계약이 63건 신고되어 있고요. 또 작년 12월보다도 많았고 구로구라든지 동작구도 전월 대비 많은 실제 계약건이 지금 신고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삼송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축이라든지 그다음에 향동 그리고 더 나가서 뭐 금단 신도시라든지 파주 운정도 작년 12월보다는 1월 달에 거래 건수가 조금 더 많았다고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경기도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1월 경기도 아파트 매매 계약 건수가 2월 1일 신고 기준으로 아직까지 한 달이 안 된, 예를 들어서 1월 말에 1월 중순에 만약에 계약을 했던 건들은 2월 중순에 실거래 건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통계가 완벽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시간이 더 걸린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1월 달의 통계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월 달에 집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작년 12월, 1월의 분위기는 그러니까 지금의 2월의 분위기하고는 조금 다르게 지금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별로 GTX 노선이라든지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 또 신도시라든지 산업단지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좀 많아졌고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1월에 이미 701건 거래가 신고돼가지고 전월 대비, 그러니까 전월 710건과 거의 비슷한데 고양 은평선의 효과로 인해가지고 원흥지구라든지 그 다음에 행신중앙로역 도래울역이 생기면서 이쪽으로 상당히 또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성남시라든지 동두천시 그리고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일단 거래량이 일단 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문가분들은 올 1월 달에 서울 및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이 다시 늘어난 것은 특례 보금자리론이 소진 이후에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이 9억까지가 이제 작년 9월 말부로 소진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4분기에는 10월, 11월, 12월에는 정말 거래량이 거의 전무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도 아마 이제 1월 29일 날, 1월 26일 날 출시 예정된다고 했는데 본격적으로 1월 29일 날 이제 신생아 특례가 이걸 갖다가 이제 나오면서 분위기는 조금 반전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저는 지금 시장에서 느끼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정부가 1월 초부터 내놓는 뭐 각종 규제, 주택 규제 완화 대책이라든지 GTX 개발이라든지 교통 대책이라든지 이런 노후도시 뭐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작년 연말이 바닥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서울 월간 기준의 3,000건 거래가 이제 느는지 여부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또 김규정 연구소장님께서는 아직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지난달 29일 출시된 27조 규모의 신생아 특례 대출 효과도 아마 2월부터 본격화되고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규제 완화 입법이 속도를 내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지금 예상을 했습니다. 감사스마일이 계속해서 1월 달에 말씀드렸던 이유가 아마 이제 내가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조금 서두르시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 뭐 1주택자분들이 갈아타기를 갖다가 뭐 내 집을 갖다 매도하지 않고 바로 매수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분위기가 지금 작년과는 좀 달라지고 있다는 것들을 저는 지금 부동산 현장에서 실제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갖다 보면서 오늘 아침에 지금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일단 설 명절 지나고 또 여러 가지를 갖다 지표를 보시면서 뭐 천천히 아니면 뭐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판단을 해도 되겠지만 제가 작년부터 이야기 드리지만 고양시 서울은 이미 25평이 9억대입니다. 그리고 34평은 정말 10억이 다 넘어가기 때문에 9억 이하 6억에서 9억 정도로 해서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시길 희망하시는 분들은 정말 고양시가 그 답이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에 전준우 기자님의 뉴스원에 우리 아기 덕분에 서울 9억 이하 아파트 거래 물꼬 텄다. 1월 아파트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2,000건대로 반등을 조짐을 보이고 있고 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전세 거래도 지금 활기를 띠고 있다. 중저가가 숨통을 띠고 있다라고 지금 일단 헤드라인에 이런 요약이 지금 되어 있는데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과 중복되는 것들은 제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신생아 특례 대출 때문에 1월 거래량이 다시 늘어날 전망이고 저는 1월 달보다 2월 달, 3월 달에
아마 이제 서울 및 수도권의 아파트 뭐 매매든 전세 거래든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해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일단 은평구에 백년산 SK뷰 아이파크 5구 타입이 지난달 27일에 1월 27일이죠. 8억 5,500에 거래가 됐고 또 지난해 9월 이후에 넉 달 만에 이렇게 신고가를 갖다가 갱신했다라고 말씀 좀 드리면서 최근에 고양시의 실거래가도 제가 좀 보면서 이야기 좀 드리면 그러니까 전고점까지는 회복되진 않았지만 반등 거래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에 서대문구 홍은동 북한산 두산 2부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 20일에 8억 1,000에서 지금 뭐 8억 4,800에 여기 같은 경우는 32평인데 일단 또 반등 거래가 지금 되었고요. 더 나가서 이제 9억 원 이하의 전용 면적 85 이하면 최대 5억 원까지 연 1에서 3%대 저리로 빌릴 수 있는 파격 조건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이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 출산했던 가정이라든지 올해 출산 예정이었던 신혼부부라든지 뭐 자녀가 있는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신생아 특례 대출을 지금 많이 신청을 하고 있고 또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 좀 드리면 전세자금도 저리로 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전에는 보증금 일단 5억 원 이하가 아니라 4억 원까지만 됐었는데 지금은 보증금 5억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이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대출로 해가지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또 지금 이제 4억 원까지밖에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지금 안 되어 있어서 일단 보증금이 이제 4억까지밖에 안 됐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수도권에 이제 5억, 서울도 5억이다 보면 5억으로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아파트 전세를 갖다가 희망을 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소득 수준도 부부 합산 1억 3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7,500만 원까지만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했는데 그래서 제 방송 보시는 뭐 신혼부부라든지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 대출이 가능하신 분들은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알고 있겠지만 그런 자녀를 갖고 계시는 자녀를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대출을 갖다가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여기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세가 1월에만 보증금 5억 원 이하로 5건이나 체결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걸 무슨 의미를 갖다 부여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말씀 좀 드리면 보증금 4억까지만 지금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4억까지 이하로만 찾았는데 이제 5억까지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신생아 특례 버팀목을 이용하신 분들이 늘어날 것이다 하는 말씀 드리고 그렇다고 하면 전세 가격도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매매 가격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뭐 투기 조장을 갖다가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올해는 지금 1월부터 분위기가 1월 한 하순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 나오기 전부터 저는 그런 것들을 감지했고 실제로 신혼부부라든지 또 임신한 부부들이 집을 보러 다닌 것을 현장에서 목격을 하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린 것이 일단은 신생아 특례 대출이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고준석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네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특히 9억 원 이하의 아파트 거래가 가능한 서울 중저가 그리고 이제 고양시 또 준신축 지역의 거래가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서울 9억 원 이하의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30평 기준으로 해서 신축 아파트는 거의 없고요. 준신축, 역세권을 끼고 있지 않은 비역세권의 아파트는 가능하지만 역세권 아파트로 30평은 9억 원 이하는 없습니다. 만약에 9억 원 이하가 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매수할 것을 추천드리고 나는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울로 가야 된다고 하면 25평도 나쁜 대안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수색 등산 뉴타운이라든지 가재울 뉴타운, 그 다음에 녹번역에 있는 준신축 단지도 한번 눈여겨 보실 것을 추천드리고 또 한번 저는 이제 말씀드리면 고양시의 삼성벨트, 삼성과 원흥, 지축, 향동, 덕은
이 5개의 지역을 내 능력에 맞춰서 만약에 20평대로 아닌 30평대로 내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30평대로 가시고 능력이 안 되신 분들은 20평대도 지금 6억 이하로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있다는 말씀을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일단 주택 전세자금 대출 관련해가지고도 신생아 특례에 많은 사람들이 또 몰릴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설 명절 지나고 본격적으로 또 무주택자 분들이라든지 1주택자 분들이 또 부동산 시장에 일단 가세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지표로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하나 있고, 실제로 부동산 시장의 그런 현장에서 공인중개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또 드리는 거기 때문에 판단은 각자 하시는 거지만,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지만 일단 여러 가지 그런 그런 통계 지표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 사람들의 움직임이 더 이상 이제 부동산 가격이 더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심리가 지금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020년, 2021년처럼 그렇게 갑자기 우상향하진 않겠지만,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올 전반기는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것들을 재고 또 눈치를 보면서 시장 상황이 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4월 10일 총선까지는 의사결정하기가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내가 전세를 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자금이 주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묶여져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쉽게 결정을 하진 못하겠지만,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내가 1주택을 갖다가 지금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어차피 내가 1주택을 갖다 매수하지 않는다 하면 전세로 살아야 되는데, 전세 가격도 5월이 지나고 나면 지금의 전세 가격으로는 얻을 수 없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30평대가 지금 6억이 훌쩍 넘어 있고,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파트 쏠림 현상은 앞으로 따뜻한 봄이 오면 더더욱 수요가 몰릴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 명절 전에 기쁜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설 명절 전에 약간 좀 또 마음을 갖다가 조금 안 좋게 또 하는 소식을 드리게 돼서 또 아무튼 죄송하고요. 그러나 저는 또 할 이야기는 또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일단 설 명절 때 여러 가족들이 또 모이실 거고, 또 집안의 대소사들 관련해가지고 또 의논을 하실 텐데, 또 올해 또 결혼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출산을 하시는 분도 여러 가지 계실 텐데, 이 갑진년 새해 설날 가정 모두가 평안하시고 또 마음 한가득 풍성한 설날 보내실 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감사 스마일은 다음 주 설 명절 잘 보내고 12일 날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설날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